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아리안 목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늘려나가겠다고 공약을 내놓았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쳤었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폭망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긴 늘렸어요. 뭘 늘리느냐?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린 거예요. 정부 또 국가단체에서 만든 일자리 그것만 시커 늘려놓은 겁니다. 통계청이 20일에 내놓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라는 자료에 의하면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16만 4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6.3%가 증가를 한 거죠. 이로써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다시 말해 일자리는 못 늘리고 국민 세금으로 쏟아붓는 일거리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동안 어디서 났을까요? 부동산세 엄청 높였잖아요. 그죠? 양도세, 소득세, 취득세 어마어마하게 높였잖아요. OECD에서 2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급속도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거기서 나온 세금 때문에 세수가 늘은 게 아니라 국민들 고요를 짜내가지고 그걸로 세수를 늘린 거예요. 그리고 세수를 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네요, 공무원도요 139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이 대한민국은 공무원 국가인가 봐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비상 기도성회가 대구에서 열려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KTX 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제가 이동을 하잖아요. 또 택시를 타고서 교회에서 KTX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동을 하면서 택시기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사실은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금도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전도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요, 이번에 한숨을 팍팍 쉬세요. 회사에다 입금해야 되는 액수가 있나 봐요. 그런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루 종일 죽으라고 일해도요 7만 원이 들어올까 말까랍니다. 역 주변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택시가 금방금방 빠질 텐데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탄답니다. 또 낮에는 사람 자체가 있지도 않답니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공무원이 최고예요. 공무원이 최고예요. 월급 또박또박 나오지, 연금 있지, 공무원이 최고라고. 아마 이 택시기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최고다. 그러니까 국어 공무원 시험 볼 때 그렇게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드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면요 나라 발전이 없거든요. 벤처사업 같은 거 많이 일으켜야 되거든요.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일을 벌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 정권 초반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정책이 하나 있죠. 소득 주도 성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책을 내놨어요. 소득을 소비를 많이 하면은 성장이 된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소리죠.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가 많이 되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소주성 성장은 무식한 사람들이 내놓은 안건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서 그렇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경제 기업들 위주로 기사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아주 사설을 아주 잘 썼어요. 관제 알바만 양산한 5년, 정부는 일자리 못 만든다.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정부가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으며 공무원과 관제 알바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덕분에
고용 통계는 분칠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이 민간에서 세금 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정부가 초래한 고용 참사의 민낯이다. 정부가 초래한 거죠. 정부는 공공부문 비중 확대 이유로 코로나 위기 등을 들고 있지만 가당찮은 변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고 강조하며 모범 고용주 역할을 자임했다. 그렇게 5년간 쏟아본 일자리 예산이 120조에 가깝다. 120조 쏟아본 거예요. 120조. 120억이 아니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풀뽑기, 전등 끄기, 휴지 줍기 등 기상천외한 세금 알바가 등장했다. 공무원 정원도 11만 명을 더 늘렸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2016년 8.9%에서 4년 만에 10.2%로 껑충 뛰었다. 반면 기업들은 3중 4중 주제로 손발이 꼭꼭 묶였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기업 규제 3법 등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 등의 고용 참사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초호황이다. 기업 아니라 정부가 고용주로 나섰다가 초래한 인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통제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둬요. 기업도 좀 내버려 두고 국민들도 좀 내버려 두고 좀 내버려 둬요. 왜 자유를 자꾸 짓밟으려 합니까? 그러니 정권교체 열망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히 정권교체 이뤄내야 되죠. 만약에 이재명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고 지금과 같은 정책들이 이어져 나간다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매운맛 문재인이 이재명이잖아요. 아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베네수엘라 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서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점은 지금 꽤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당이 참 바보, 미련, 퉁이 같은 짓을 골라서 하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 저 정도로 죽 써버리면요, 그 반대 급부로 그것만 얻어먹어도, 그것만 받아먹어도 지지율 확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요. 도대체가 생각 자체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도, 또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도,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자세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정권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죠. 어쨌든 정권 교체하고 나서 그 이후로 국민들은요,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시청자분들은요, 무조건 지지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얼마 안 남은 대선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관심 갖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저는 지금 대전에 와 있어요. 박경배 목사님, 예전의 실행위원장이시죠. 박경배 목사님 시무하시는 송촌 장로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새벽 저녁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기분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교회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